여러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미스테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몇몇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나 아시는 이야기여도 그래도 재밌게라기보다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1977년 1월 3일 오후 11시 반쯤, 당시 도쿄의 미나토구에서요, 한 식당 알바를 마치고 숙소로 귀가를 하고 있었던 당시 알바생 일행 6명이 이제 시나가와역 근처의 한 공중전화에서요, 열려있지 않은 새 코카콜라 병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공중전화 옆에 있는 새 코카콜라 병. 누가 편의점 같은 곳에서 콜라를 사놓고 전화한다고 공중전화에 왔다가 전화하느라 깜빡하고 콜라를 그냥 두고 갔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알바생 6명은. 아, 땡 잡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새 콜라 놨어. 당시에 이 일행 6명은요, 이 6명 중에 당시 16살이었던 고등학생, 제일 막내 알바생에게 얘따 너 먹어라 하고 콜라를 넘겨주게 됩니다. 막내 오늘도 알바하느라 고생했다 하면서 준 거죠. 그리고 새벽 1시쯤 집으로 콜라를 가지고 온 이 16살 고등학생은요, 당연히 콜라나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에 딱 뜯어서 콜라를 한 모금 마시게 돼요. 그런데 콜라 입구를 딱 열어서 한 모금 마셨는데 콜라 맛이 이상한 거예요. 콜라 맛이 왜 이래? 콜라가 썩었나? 하면서 바로 콜라를 뱉어냈습니다. 되게 썼으니까. 그리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수돗물로 입을 헹궜어요. 그런데 불과 몇 분 지났을 때 이 고등학생 소녀는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가 돼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얼마 안 가 사망을 했어요. 이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사망을 한 이유는요, 청산가리 중독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청산가리 중독. 그런데 이런 사건은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일어난 같은 날,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 애가 이 콜라를 처음 목격을 하고 집으로 가지고 오고 막 이랬을 시간이요, 저녁 11시 반쯤이에요. 그런데 같은 날 오전 8시 15분, 지금 위에는 저녁이고요, 이날 오전 8시 15분경에요. 처음에 알바생이 이제 그날 오전인 거죠. 6명이 발견하기 오전에 콜라를 주었던 공중전화에서 북쪽으로 600m 떨어진 고속도로에 당시 46세의 한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은요,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 남성의 사망 원인, 청산가리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46살 남성의 시신 주변에도요, 콜라병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다 이 남성도요, 공중전화에서 콜라를 주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같은 날 오전에 46살 남성이 콜라 먹고 사망했고요, 같은 날 오후 11시 반쯤에 고등학생이 콜라 먹고 또 사망한 거예요. 사인은 두 개 다 똑같은 청산가리 중독. 이 외에도요, 여러분, 그 공중전화에서 600m 정도 떨어진 시나가와구 상점의 다른 공중전화에서도 또 청산가리가 들어있던 콜라를 그 상점 주인, 어느 가게 상점 주인인 15살 아들이 아싸 콜라다 라고 해서 그 집으로 가지고 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공중전화에서도 콜라병이 발견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15살 소년이 아싸 횡재다 하고 집으로 가지고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요, 당시 15살 아들은 외출 뒤에 마실 생각으로 이 주워온 콜라를 바로 마시지 않았대요. 아, 나 좀 이따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 와서 이 콜라 마셔야지 하고 그냥 집에다가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 이 15살 소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기가 막히게 그때 경찰이 방문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콜라에서도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그 콜라에는요, 무려 치사량의 60배, 그러니까 정말 많은 청산가리가 검출이 됐어요. 즉 15살 소년이 외출 후에 들어와서 이 콜라 먹었다? 그럼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 안 마셨죠. 처음에 사망했던 알바 고등학생, 이 알바생들은 저녁 11시 반쯤에 콜라를 발견을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콜라를 발견하기 50분 전에도요, 오전이 아니라 이 알바생들이 콜라를 발견하기 50분 전에 그때 먼저 이 콜라를 발견했던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분 전에 이 콜라를 먼저 발견했던 그 소년은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옆에처럼 콜라가 딱 있었대요. 그래서 뭔 콜라지? 새 거 같은데? 나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콜라를 딱 잡은 거예요. 가져가려고. 근데 손에 콜라가 좀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새어나온 것처럼 콜라가 약간 뭔가 새어나온 것처럼 딱 콜라를 딱 잡았다 놨는데 콜라가 이렇게 묻었다는 거예요. 손에. 그러니까 콜라가 바깥으로 새어서 흐른 거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찝찝함을 느낀 거예요.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손에 묻은 콜라를요, 혀로 이렇게 한번 먹어봤대요. 근데 굉장히 썼다고 합니다. 그때 살짝만 입에 댔는데 너무 썼대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콜라를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분 뒤에 이 6명의 알바생이 그 콜라를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고등학생이 그 콜라를 마시게 되면서 사망을 했던 거죠. 만약에 50분 전에 발견했던 이 남성이 이 콜라를 만약에 먼저 가져가 버렸다면 본인이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였죠. 이 모든 사건이 발생되고 6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77년 2월 13일 오전 6시 20분경 오사카에서 39살의 회사원 남성이요, 출근을 하다가 담배가 없는 거예요. 담배 없다. 담배 사야 되겠는데 해서 한 술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에서 담배만 사고 나왔어요. 근데 담배를 딱 사고 딱 고개를 딱 들었는데 공중전화가 딱 눈에 띄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공중전화 안에도 콜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전화 박스 안에 콜라 있네? 그래서 실제로 이 남성은요, 잘됐다, 목말랐는데 잘됐다 싶어서 이 공중전화로 가서 콜라를 바로 따서 원샷을 했어요. 바로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몇 발자국을 걷다가 갑자기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오한이 오듯이 막 춥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 상태로 몇 발자국 걷다가 바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는데 역시 이 회사원이 먹었던 콜라에서도 청산가리가 치사량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요, 이 회사원 남성 살으셨어요.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원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를 해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퇴원을 하고 바로 다음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이 남성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콜라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은 사망했잖아요. 근데 이 남성은 살았잖아. 그러니까 경찰들이 사건의 그런 걸 전후 상황을 물어보려고 이 남성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경찰들이 이 남성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 회사원 남성은 웬일인지 자기 집 부엌의 가스관, 호스를 끊고요. 비닐봉투를 얼굴에 쓴 채로 자살을 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죽어 있었습니다. 치료도 잘 됐고요. 완쾌해서 퇴원도 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온 그날 자살을 했습니다. 왜? 당시 이 남성의 시신 근처에는요, 아무런 유서도 발견이 된 게 없었어요. 그저 사망하기 전에요, 자살하기 전에 자기 가족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일어난 사건, 고등학생의 죽은 사건, 뭐 콜라 살해 사건, 나 다 알고 있는데, 나 다 알고 있었는데 나도 똑같이 당하다니 나 너무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가족들한테. 나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도 내가 똑같이 당하다니 너무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자살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분은요, 이 콜라 사망 사건이 전부 일어나기 전부터, 이런 게 일어나기 전부터 자기 가족들한테 누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버려진 콜라 마시지 마. 아들, 뭐 딸이나 와이프나 가족들한테 혹시나 지나가다가 콜라가 버려져 있어도 새 콜라 같아도 그걸 절대 주워 마시지 마라 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옆에는 실제 사건이 터지고 버려진 콜라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판처럼 다는 거예요. 다는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당시. 그런데 이 회사원 남자가 죽고 나서요, 실제로 이 회사원 남성이 콜라를 마시는 걸 목격을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 남성한테 청산가리 중독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보도가 됐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후에 되게 큰 논쟁이 일어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뭐 이 남성 뭐 청산가리로 죽었다는데 알고 보니까 뭐 청산가리 중독 아니었고 콜라 마시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고, 근데 이 남자 자살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 논쟁이 좀 있었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연속해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2월 14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이때 도쿄역 지하상가에서 43세의 어느 회사 사장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 40개의 초콜릿이 든 봉투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느 회사 사장이 도쿄역에서. 그런데 이 회사 사장님은요, 순간적으로 이 초콜릿을 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딱 들었대요. 사람의 촉이라는 게 진짜 무시를 못하는 거죠. 이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요, 요새 들어서 청산가리든 뭐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콜라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여러 가지 TV나 뭐 신문, 언론 매체에서 경고 때리는 거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초콜릿을 딱 보는 순간 의심을 했대요. 그래서 안 먹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들어있을까봐. 그리고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참 사람의 촉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그냥 까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 이때까지 콜라에서 자꾸 청산가리가 나왔으니까. 근데 초콜릿이 눈앞에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도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남성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고 경찰에다 신고했어요. 처음에 경찰은요, 이 초콜릿을 단순 그냥 분실물이라고 처리를 했어요. 누가 놓고 갔나 보다. 여자친구한테 고백하려다가 두고 갔나 보네. 그래서 이 분실물 센터에 그대로 뒀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초콜릿을 만든 제조회사에 반품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제조회사에서 이 발견된 초콜릿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초콜릿 안에서 청산가리가 주입이 돼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에 청산가리가 치사량 들어있었어요. 즉 먹었으면 또 죽었었다는 거예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날. 그런데 당시에 발견됐던 이 초콜릿 상자에서는요,
교만하고 꼴보기 싫은 일본인한테 천벌을 내린다라는 글자가 도장으로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교만하고 꼴보기 싫은 일본인한테 내가 천벌을 내린다. 여러분, 옆에는 실제 경찰들이 사건 수사하는 사진이에요. 실제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경찰 측은요, 이 초콜릿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아무래도 지금 유튜브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느끼겠지만 콜라 사건과 초콜릿 사건 동일범인 것 같잖아요. 동일범. 그래서 동일범이라고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동일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결론적으로 경찰은 동일범이다, 동일범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동일범인지 아닌지. 못 밝혔으니까. 이 초콜릿이 발견된 같은 날요, 도쿄역과 매우 근접한 칸다역이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곳의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이 초콜릿을 주워 먹은 뒤에 아키하바라역이라는 곳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서 급히 병원으로 후송이 또 됐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남성은요, 청산가리가 아닌 식중독으로 판명이 됐고요. 남성은 목숨을 건져서 다음날 멀쩡히 퇴원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당시에 이 남성에 대한 사건을 들은 경찰들은 청산가리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약간 낚인 거죠. 식중독이었대요. 여러분, 당시 일본에서는요, 병콜라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콜라 자판기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슈퍼 등에서 직접 콜라를 구매해서 먹는 방식으로 판매가 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재발 방지. 그러니까는 콜라 사건 역시도 누군가가 콜라 병마개를 딱 딴 다음에 청산가리 주입하고 다시 입구를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따면은 미공개인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누가 오픈하면 오픈된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캔 용기가 주가 되는 것에 일조한 사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더 주가 됐대요. 전에는 병콜라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막 하기 시작했으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주가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현재까지도요, 이 콜라 청산가리 콜라 사건, 누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고등학생과 또 여러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사람들도 막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인은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992년 공소시효까지 만료가 되면서 미제 사건으로 끝나버렸어요. 몰라요. 교만하고 꼴보기 싫은 일본인들에게 내가 천벌을 내린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뭔가 글귀만 보면 일본인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사람들한테, 뭔가 자기 같은 민족의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쓰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옆에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당시 일본 그 콜라 사건을 다룬 기사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을 이제 신문으로 돼서 이게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콜라 청산가리 독극물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